늦으면 못 받습니다. 알면 더 받습니다. 먼저 움직인 사람이 다 가져갑니다. 지금 나라에서요. 민생지원금 퍼주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있으면요. 못 받습니다. 여기는 가장 쉽게, 가장 정확하게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한 최신 정보를 알려드리는 노후TV입니다. 저는 노후TV 김봉진 기자입니다. 어제 공공복지 전문 변호사 박지영님을 직접 만나 지금 이 순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민생지원금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 내용을요. 가장 쉽게 정리하고 알기 쉽게 다듬어서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건만 맞으면요. 15만원, 30만원, 40만원, 52만원. 여기에 지자체에서 몰래 주는 추가 혜택까지 더하면 그 이상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지금이라도 알고 신청만 하면 당신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을 통해 전 국민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도움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금액은 바로 15만 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15만 원 지급됩니다. 하지만 모든 국민이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이 더 어려운 분들에게는 조금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먼저 차상위 계층의 경우입니다. 차상위 계층은 기본 15만 원에 추가로 15만 원을 더해 총 3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차상위 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소득이 높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뜻합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 15만 원, 여기에 25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되어 총 4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처럼 소득이 낮은 분일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분이라면 추가로 2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인구 감소 지역에 사는 분은 총 42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끝일까요? 아닙니다. 정부는 이번 지원을 1차에 이어 2차 지급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2차 지급은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에게만 해당됩니다. 2차 지급 금액은 10만 원입니다. 즉,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이라면 기본 15만 원, 2차로 10만 원, 총 25만 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반 국민은 1차에서 15만 원, 2차에서 10만 원, 총 25만 원. 차상위 계층은 1차에서 30만 원, 2차에서 10만 원, 총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차에서 40만 원, 2차에서 10만 원, 총 5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하는 분은 1차에서 42만 원, 2차에서 10만 원, 총 52만 원. 이처럼 계층과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금의 총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지원금은 단순히 모두에게 주는 돈이 아니라 필요한 분에게는 더 많이 가도록 설계된 구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2차 지급 대상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입니다. 이 10%의 기준은 정부가 정한 건강보험료 납부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준은 연소득 약 7,700만 원 이상입니다. 즉, 연소득이 7,700만 원 이상이라면 소득 상위 10%에 해당되어 2차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반대로 연소득이 이보다 낮다면 2차 지급의 1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 수준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내가 차상위 계층인지, 기초생활수급자인지, 혹은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하는지, 이 세 가지 조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런 정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정부24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는 본인의 건강보험료 수준에 따른 소득계층 확인이 가능하고요. 복지로에서는 차상위나 기초수급자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구 감소 지역은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지자체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점은 이번 지원금은 현금이 아니라 선불카드나 포인트 형태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전통시장, 동네 식당, 동네 마트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한 또한 정해져 있습니다. 대부분 약 4개월 정도로 예상되며 이 기한을 넘기면 잔액은 소멸될 수 있으니 꼭 기한 내에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지금처럼 물가가 올라가고 생활비 부담이 커지는 시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입니다. 꼭 필요한 분들에게 적시에 전달되도록 정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국민 한 분 한 분이 놓치지 않고 신청하실 수 있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지급 시기나 신청 방식, 그리고 카드사별 충전 방법 등은 지자체나 정부24에 올라오는 공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나에게 해당되는 지원금이 얼마인지 계층과 지역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추가 지원이나 2차 지급 여부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가장 먼저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소득 수준입니다. 정부는 소득 상위 10%를 기준으로 삼아 2차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2차 지급은 기본 지급 외에 추가로 1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이 혜택은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만 주어집니다. 소득이 높다고 판단되는 상위 10%는 2차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렇다면 소득 상위 10%의 기준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정부는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정확하게는 연소득 약 7,70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득 상위 10%로 간주됩니다. 즉, 연봉이 7,700만 원 이상이라면
2차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연봉이 7,700만 원 미만이라면 2차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1차 15만 원 외에 2차로 10만 원이 추가되어 총 2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은 단순히 연봉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소득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정확한 방법은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내역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바로 정부24 그리고 복지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와 납부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본인의 소득 구간이 상위 10%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로에서는 본인이 차상위 계층인지 기초생활수급자인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 제공됩니다. 이번 민생지원금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 원, 차상위 계층에게는 30만 원, 그리고 일반 국민에게는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차 지급에 10만 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2차 지급이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점입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으면 대상 여부를 잘못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조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 민생지원금은 국내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라면 해외에 거주 중이라도 일정 요건을 만족할 경우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실제 지급 여부는 국내 체류 상태, 주민등록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이번 지원금 대상에서 기본적으로 제외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영주권자나 결혼 이민자의 경우는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즉, 이분들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별도의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나 보건복지부 공고를 참고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2차 지급 대상인지 어떻게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정부24에 접속하신 후 본인 인증을 거쳐 건강보험 자격득 실확인서 또는 납부 확인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혹은 복지로에 접속하셔서 차상위 확인, 기초수급자 확인 메뉴를 통해 본인의 조건을 확인하셔도 됩니다. 이런 정보는 모두 무료로 제공되며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령자나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셔도 됩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직원들의 안내를 통해 정부24와 복지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특히 70살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자녀나 보호자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단순한 금전적 혜택이 아니라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한 정책입니다. 그만큼 지급 대상과 조건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으며 본인의 자격 조건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요약하면 2차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상위 10%에 포함되지 않아야 하며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연소득 7,700만 원 이하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은 기본적으로 제외되며
영주권자와 결혼 이민자의 경우는 지자체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부24와 복지로 사이트 혹은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정확한 대상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놓치지 않고 자신에게 맞는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 방법과 절차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자동으로 계좌에 입금되는 방식이 아니고 신청자가 직접 절차를 밟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르고 간편한 신청 방법은 바로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국민카드, 농협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롯데카드, 하나카드 등 주요 카드사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으며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에 접속하셔서 본인 인증만 하시면 신청 절차가 시작됩니다. 신청 완료 후 빠르면 4일에서 5일 이내에 바로 카드 포인트 형식으로 지급됩니다. 카드 포인트는 해당 카드로 결제할 때 자동으로 차감되며 지정된 사용처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카드사와 제휴된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 접수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고령자나 장애인처럼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방식이므로 일반적으로는 온라인 신청이 권장됩니다. 고령자분들께서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셔도 됩니다. 주민센터에서는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나 보호자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 반드시 본인의 신분증과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청 기간과 사용 기한입니다. 신청은 일정 기간 동안만 가능합니다. 각 지자체나 카드사별로 신청 시작일과 마감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일정은 정부24나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용 기한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원금으로 지급된 포인트는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4개월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지급받은 금액은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의 주의사항은 사용처의 제한입니다. 지원금으로 받은 포인트는 전통시장, 중소상공인 매장, 지역 음식점, 동네 마트, 약국 등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류 판매점이나 유흥업소, 사행성 업종 등에서는 결제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사용처 제한은 지원금이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동네 상권에서만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포인트를 사용할 때 일반 카드 결제처럼 사용하면 되지만 일부 매장에서는 카드사 시스템상 결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해당 카드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시거나 사용 가능한 매장을 미리 조회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는 포인트 사용처 조회 기능이 제공되고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고 이용하시면 불편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포인트를 일시불로 전부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 번에 나눠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일반 카드 사용처럼 필요한 만큼만 차감되어 사용됩니다. 추가로 이번 지원금은 명의자 본인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족이나 타인 명의의 카드로는 신청도, 사용도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본인 명의의 카드로 신청하고 본인이 직접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 명의 카드가 없다면 새로 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일부 카드사는 이번 지원금 전용 선불카드를 발급해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선불카드는 카드사 지점이나 지정된 발급처에서 받을 수 있으며 별도 충전 없이 정부에서 정해준 금액이 자동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외에도 자녀가 부모를 대신해 신청을 도와주는 경우 대리 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일정 연령 이상의 고령자에게는 가족 대리 신청이 허용되는 카드사도 있으므로 미리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생지원금은 세금이 아니고 차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으로 잡히지 않으며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수당 등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정부에서 별도로 제공하는 지원금으로 다른 복지 수급 자격과는 무관하게 안심하고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지원금은 꼭 필요한 분들이 제대로 혜택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을 놓치지 마시고 기한 내에 정확히 확인하시어 불이익 없이 모두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번 민생회복지원금과 함께 정부에서는 국민의 여가 생활과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 추가 혜택도 함께 제공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문화비 할인 쿠폰입니다. 이 쿠폰은 영화, 공연, 전시 관람 등 문화생활을 위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됩니다. 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선착순으로 문화여가비 할인 쿠폰을 배포하고 있으며 이 쿠폰을 사용하면 영화표, 연극표, 뮤지컬, 미술 전시 등에서 최대 30% 이상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할인 쿠폰은 정부24나 해당 문화 이벤트의 공식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일정 수량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 쿠폰은 일회성 할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연중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이벤트를 열고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확인하시면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분야는 단연 영화 관람 할인입니다. 정부는 영화관과 제휴를 맺고 국민들이 부담 없이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영화표 한 장당 3,000원에서 5,000원 정도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예매 시 지정된 쿠폰을 적용하면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됩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지역에서는 시니어 계층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도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만 65살 이상 어르신에게는 뮤지컬, 연극, 국악 공연 등 고령층의 취향에 맞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으며 해당 공연도 할인 쿠폰을 통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경우 우선 배정 혜택이 주어질 수 있으며 문화누리카드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는 혜택도 존재합니다.
이런 할인 쿠폰은 단순히 문화생활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심리적 안정, 사회적 연결감에도 도움이 되며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는 삶의 활력을 주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문화비 할인 쿠폰 외에도 체육 활동을 위한 지원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연계하여 지역 스포츠센터, 헬스장, 수영장 등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동 관련 쿠폰도 발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주민센터와 연계된 체력 증진 프로그램은 고혈압, 당뇨, 관절 질환을 가진 시니어들에게 맞춤형 운동을 제공하기 때문에 단순한 할인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도서 할인, 온라인 강좌 할인, 사진 인화, 여행 숙박 할인 등 다양한 생활 밀착형 할인 쿠폰이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부 쿠폰은 지자체 단위로 운영되며 서울시, 부산시, 대전시 등 대도시뿐만 아니라 군 단위에서도 자체 예산을 통해 운영되기 때문에 지역 주민센터나 시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쿠폰들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은 정부24 또는 문화비소득공제 전용 포털에서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쿠폰 신청은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를 입력한 후 본인 인증을 거치면 완료되며 이후에는 문자나 앱을 통해 쿠폰 발급 알림을 받게 됩니다. 일부 쿠폰은 종이 형태로 출력 가능하고 대부분은 QR코드나 인증번호 형태로 휴대폰 화면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단, 이 쿠폰들은 유효기간이 짧기 때문에 발급받은 즉시 사용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쿠폰마다 사용 가능한 매장이 정해져 있고 사용 가능한 요일이나 시간대에 제한이 있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사용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화 할인 외에 가족 단위 이용자에게도 혜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내인 가구 기준으로 영화표를 예매할 때 모두에게 할인 적용이 가능하며 놀이공원, 동물원, 과학관 등에서도 지정 쿠폰을 통해 입장료 할인이 가능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나들이를 계획하고 있다면 이 기회를 잘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정부는 이 모든 쿠폰 제도를 단순 소비 촉진이 아닌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제공하는 할인 쿠폰과 추가 혜택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수준을 넘어 국민들의 일상에 활력을 주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문화생활을 즐기지 못했던 분들, 운동이 필요하지만 비용 부담이 컸던 분들, 아이들과 외출이 망설여졌던 부모님들께 이번 기회는 좋은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정부24와 문화비 혜택 사이트를 자주 확인하시고 가장 나에게 맞는 쿠폰을 미리미리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민생회복지원금과는 별도로 전국의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인 예산을 활용해 각 지역 주민에게 맞춤형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별 지원금은 중앙정부의 지원을 보완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우선 대표적인 사례로는 전라북도 정읍시가 있습니다. 정읍시는 정읍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 모두에게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선불카드 형태로 제공되며 지역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와 자녀 둘로 구성된 4인 가구라면 가구원 모두가 각각 30만 원씩 총 12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선불카드는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되고 지역 전통시장, 동네 마트, 식당, 약국 등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지급받은 금액은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어 대부분 4개월 이내에 모두 사용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전라남도 영광군입니다. 영광군은 전 국민에게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 지원금은 2회 분할 지급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즉, 한 번에 100만 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서 2차례에 걸쳐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영광군의 이 같은 결정은 코로나 이후 위축된 지역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정책이며 지역 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는 현금이 아닌 쿠폰이나 포인트 형태로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상북도 경주시는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경주페이라는 지역 화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주페이는 일정 금액 충전 시 추가로 일정 비율의 보너스를 더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지역 내 음식점, 편의점, 미용실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광명시에서는 시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겨울철 에너지 바우처 형태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특히 광명시는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70살 이상 고령자 가구를 중심으로 15만 원 상당의 난방비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가스 요금 또는 전기 요금과 연계되어 사용됩니다. 농촌 지역의 경우에는 농업인을 위한 영농지원금이 눈에 띕니다. 충청북도 옥천군은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자재 구입비, 비료비, 기계 수리비를 일부 보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령화된 농촌 인구의 생산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광역시 유성구는 중장년층을 위한 재취업 교육비 지원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유성구에서는 만 50세 이상 주민이 재취업이나 창업 교육을 수강할 경우 최대 20만 원까지 교육비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 지역에서는 그 지역의 인구 구조, 산업 특성, 고령화 정도를 고려해 맞춤형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는 교통비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강북구는 버스와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교통비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마일리지 적립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한편 전라남도 해남군에서는 출산 가정에 대한 산후조리비와 출산 축하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남군은 첫째 자녀 출산 시 50만 원, 둘째는 100만 원, 셋째 이상은 200만 원 이상의 축하금을 지급하며 전남 지역 중 출산 지원 정책이 가장 적극적인 곳 중 하나입니다. 이처럼 지역별 지원금과 정책은 중앙정부의 민생회복지원금과는 달리 주민의 생활 속 필요를 반영해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별 정책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으며
각 지자체의 조례나 예산, 정책 방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이 거주하는 시청, 군청, 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그리고 해당 지자체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일부 지원 정책은 선착순 신청, 지정 기간 내 접수, 온라인 신청만 가능, 혹은 방문 신청만 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절차를 꼼꼼히 살피시고 마감되기 전에 신청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이 밖에도 지역에 따라 의료비 지원, 문화체험비 보조, 장애인 활동 보조금, 초등학생 급식비 지원,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 시니어 일자리 연결 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정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지원 정책은 작은 금액이라도 생활에 직접적인 보탬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서 놓치지 말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영상 한번 보셨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 정보 알고 있는 사람만 받습니다. 공유하지 않으면 가족도, 친구도, 이웃도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아래 공유 버튼 누르셔서 카카오톡 가족방, 친구방, 동네 단톡방에 꼭 한번 전해주세요. 지금 바로 누군가에게 필요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노후 준비에 꼭 필요한 혜택과 제도들 가장 빠르게, 가장 정확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공공복지 전문 변호사 박지영님과의 인터뷰 내용을 기반으로 가장 쉽게, 가장 이해하기 좋게 정리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노후TV 김봉진 기자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